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이놀즈 넘버를 배웠어요. 그래서 특히 레이놀즈 넘버가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 결국은 이너시아 포스 대비 비스코스 포스의 비율이더라. 그 레이놀즈 넘버라는 어떤 숫자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이제 확실하게 아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레이놀즈 넘버를 통해서 그 유체 내에서의 어떤 로스트웍 바로 가늠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하겐 파조의 플루로우에서 이제 프랙셔널 헤드로스로부터 이제 어떤 본격적인 정의는 우리가 정의를 유도하는 걸 시작을 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나비알 스톡스 이퀘이션에서 그 비스코스 포스와 이너시아 포스의 비율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상 레이놀즈 넘버만 딱 주어지게 되면, 레이놀즈 넘버가 주어지게 되면 그로부터 이제 이게 라미나 플로인지 터뷸런트 플로인지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게 이제 중요한, 레이놀즈 넘버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보겠지만, 레이놀즈 넘버가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는 채널 디멘전하고 주로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채널 디멘전이 매우 작고, 그래서 벌크 대비 표면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표면에선 당연히 마찰이 있게 되니, 당연히 이제 플루이딕 채널이 작으면 작을수록 레이놀즈 넘버는 상당히 작아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레이놀즈 넘버가 작을 때 라미나 플로우가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그 다음 챕터의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 실제 구현된 예들, 중요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보게 될 거인데, 굳이 사실은 그런 예들을 보지 않더라도 레이놀즈 넘버 수가 어느 정도다라는 게 주어지기만 하면은 바로 어떤 플루이드 모션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셔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것 중에 하나는 그 레이놀즈 넘버의 추가로 우리가 오일러 넘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곧 그 펀더멘탈 부분 다 끝날 건데, 조금 더 해보죠. 펀더멘탈 부분 이제 끝나면은 마이크로 플루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응용들이 있는지, 어떻게 패브리케이션 하는지 주로 볼 겁니다. 로스트웍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프릭셔널 헤드로스. 그래서 프릭셔널 헤드로스를 우리가 다룰 때 이렇게 되고, 이게 우리가 이게 1/2 결국 이렇게 되는 관계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이거와 관련된 기술을 여기서 조금 더 써드리면 뭐 특히 이렇게 될 때 이미 다 배운 거긴 한데, 이런 관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뭐 이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수평하게 놓여져 있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많이 다루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프레셔가
없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몇 번 했듯이 요게 그냥 요렇게 정리가 되죠. 스태틱 프레셔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요거는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P1 P2 over 이렇게 됩니다. over D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오일러 수라고 불러요. 오일러 넘버. 보통 오일러 넘버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레이놀즈 넘버를 배울 때처럼 그럼 오일러 넘버는 대체 이거의 물리적 의미 또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 레이놀즈 넘버랑 마찬가지로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에서부터 우리가 이 오일러 수의 그 물리적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얘 자세히 보면 오일러 넘버 앞서 본 것처럼 P1 P2 over 1 over 2 로 U A V 이렇게 되는데 얘는 프레셔 변화잖아요. 그죠? 프레셔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프레셔 포스에 대한 텀이죠. 프레셔 포스에 대한 텀. 그럼 얘는 여기 스퀘어가 빠졌네요. 제가 앞에 스퀘어를 썼죠. 예, 스퀘어 빠져있죠. 얘는 뭘까요? 그럼 특히 요거 우리 먼저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에서 익숙한 폼으로 정리가 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유사하게 우리가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에 빗대어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특히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이제 L로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 양변은 아니고 분자와 분모에 1 over L을 넣어주게 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되죠. 네. 그러니까 디멘저널 어널리시스 관점에서 가령 여기 이제 그레디언트니까 분모에 이제 길이로 나눠주는 텀이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프레셔의 변화 그레디언트죠. 그러니까 거리에 따른 프레셔의 변화니까 얘도 분모에 길이 텀이 들어가서 결국 요런 폼이 돼요. 그래도 얘가 이렇게 날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 포맷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여기 이제 여기 앞에 그레디언트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요 텀이랑 같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너시아 포스 텀이라는 거죠. 분모는 프레셔 포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식의 물리적인 의미는 결국은 프레셔 포스랑 이너시아 포스의 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우리가 이제 프레셔 포스 때문에 플루이드의 모션이 파생이 되고, 이너시아 포스는 우리 앞서서 그 레이놀즈 넘버를 파악할 때처럼 실제적으로 이제 이너시아 포스 그 모멘텀 밸런스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이너시아 포스가 이제 플루이드의 모션을 파생을 했던 그 플럭스 관점에서의 이너시아 포스였고, 그죠? 플럭스 관점에서. 그리고 여기 오른쪽 텀의 프레셔 포스는 마찬가지로 플루이드의 모션을 유도를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너시아 포스 대비 혹은 프레셔 포스 대비 이너시아 포스의 비율은 결론적으로는 얘가 얼마만큼 실제 이제 모멘텀 체인지에 의해서 포스가 플루이드의 모션을 파생할 수 있는 포스가 파생이 됐는데, 얘가 실제적으로 유체 모션에 적용되는 포스가 얼마만큼 이펙티브하게 적용이 실제로 됐느냐 라는 거예요. 반대로 앞서서 레이놀즈 넘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냐면, 이너시아 포스 대비 비스코스 포스에서 역으로 작용하는 비스코스 포스가 얼마만큼 이너시아 포스 대비해서 크냐 정렬을 봤던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표면에서 이 모멘텀 익스체인지 혹은 뭐 다른 기타 비스코스티 때문에 파생이 되는 프릭셔널 로스였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비스코스가 없는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 인비시브 플루이드 프릭셔널 로스 혹은 로스트웍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보통 이제 비스코스티 때문에 로스트웍이 파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너시아 포스, 플루이드의 모션을 파생할 수 있는 이너시아 포스, 이때 이너시아 포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체 표면에 타고 들어가고 나가는 모멘텀 그 차이에 의해서 파생되는 포스죠. 네, 그러니까 이거 역시 플루이드 모션을 파생하는 건데, 그거 대비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얼마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으면 방해를 많이 받는 거고, 왜냐면 분모텀에 비스코스가 들어갔으니까. 오일러 같은 경우에 오일러 수도 사실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면 프레셔 포스 대비 이너시아 포스니까. 그러니까 이너시아 포스 중에서 얼마나 이펙티브하게 플루이드 모션을 파생할 수 있는 포스로 귀결이 됐냐 이걸 본 거죠. 노멀 포스. 그러니까 결국은 이펙티브하게 보면은 플루이드가 모션을 파생할 때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야 됐죠. 그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프레셔 포스에 대한 거죠. 예, 프레셔 디스트리뷰션. 근데 이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은 실제로 이펙티브하게 플루이드에 직접 작용이 돼서 플루이드 모션을 일으켰던 실제 힘이고, 이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의 근원은 그 유체의 면을 타고 들어가고 나가는 모멘텀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포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얼마만큼의 힘이 실제로 플루이드 모션에 적용이 되는지 그 비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오일러 넘버의 값이 크다 그러면은 보다 이피션트하게 플루이드의 힘이 모션을 파생할 수 있는 힘이 잘 전달이 되더라 이런 개념이 되겠죠. 또 하나 이제 배울 컨셉이 그 프릭셔널 팩터라는 건데, 프릭셔널 팩터는 로스트웍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게 요 중에서 이제 요거를 프릭션 팩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거를 스몰 f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요 f를 넣어서 로스트웍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모든 플루이드에 적용이 가능한 컨셉인데 굳이 뭐 하겐 파즈 플루이드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프릭션 팩터 그러니까 컨스턴트로 주어졌을 때 F에 따라서 F가 크면은 그냥 로스톡이 크다는 뜻이 되겠죠. F가 크다는 거는 뭐예요? 레이놀즈 넘버가 작다. 레이놀즈 넘버가 작다는 거는 볼륨 대비 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져서 프릭션이 더 이펙티브해진다. 이게 다 연결되죠.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하겐 파조의 플로우에서는 통상 요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물리적 법칙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선험적으로 이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대충 이 하겐 파조의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프릭션 팩터가 대략 요 관계식을 따른다 이겁니다. 어떤 그런 선험적인 거에서 그 나온 얘기예요. 이 로스트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컨셉으로 레이놀즈 넘버, 윌러 넘버, 프릭션 팩터로 배웠는데 예를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가 이미 예전에 다뤘던 건데 서든 익스펜전이죠. 서든 익스펜전은 갑자기 이렇게 익스펜전 하는 거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플루이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이렇게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에디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자, 로스톡이 이렇게 에디 플로우로 많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처음에 서든 익스펜전하고 다르게 할 때랑 다르게 지금은 이제 모멘텀 밸런스, 나벨 스톡스 이퀘이션 이걸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로스트웍을 모멘텀 밸런스를 이용을 해서 구해보죠. 네. 어썸션을 넣을게요. 중력을 무시할 수 있고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마이크로 플루이드 시스템에서 특히 스테디 스테이트 대부분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유체의 면적 프레셔 유속 그리고 여기 2번에서의 유체의 면적 프레셔 유속 이렇게 설정하고 코디네이트도 설정을 할까요? 그래서 y, x 그리고 매스 컨저베이션부터 이미 했지만 뭐 이거 몇 번 했죠. U2, A2 이게 다죠, 그죠?
근데 이 앞서서 우리가 채널에 그래피컬하게 설정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A2 갑자기 이렇게 익스펜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A1보다 A2가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베르누 이케이션을 이용을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1 P2 오버 로는 이렇게 된다고 했죠. 요게 뭐예요? 로스토어 그죠? 이게 이제 베르누 이케이션으로 우리가 풀었던 거예요. 이때 이거를 모멘텀 밸런스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모멘텀 밸런스 면을 타고 들어가는 모멘텀 플럭스 면을 타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그죠? 얘는 모든 포스의 합과 같죠. 그러면 그 앞서서 봤던 것처럼 1번과 2번 위치에서 이거를 정리해 볼게요. 표로 정리해 볼게요. (1번과) (2번) 위치에서 표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속도, 면, 1번 위치 U1, I 2번 위치 U2 면 아웃워드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너 프로덕트로 하면 이렇게 되죠. 이랬을 때 이제 X 커머넌트 방향으로 얘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서든 익스펜전 케이스를 다시 한번 여기 그리면 이렇게 돼서 1번, 2번 위치 이렇게 지금 보면 되는데 X 컴포넌트만 이제 구하면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매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고 X방향으로의 힘의 합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fx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fx도 우리 이전에 했던 거 다 배웠어요 그죠? x방향으로의 포스의 모든 컴포넌트 보면
그죠? 여기에 프레셔 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슈어 포스. 요렇게 되고, 요게 이제 일종의 벽면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통째로 이렇게 하면 벽면의 넓이에다가 타워를 곱해주니까 결국 벽면에서 모든 프레식션 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무시할 수 있다고 치고, 너무 넓어서 나오자마자 이게 확 익스펜전이 되니까 사실 벽면을 타고 가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에디 플로우가 많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여기 P1, P2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예전에 강의 초반에 우리 뭘 배웠었냐면,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우리가 정력학 할 때 배웠던 부분들을 잠깐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 번호가, 예. 우리 예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 지금 세 가지에서 보면 지금 이 A1, A2, A3 면에서 받는 뭐 여기서의 이제 프레셔 모두 같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면이 같으면은 같다. 그러면 사실 여기 누르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통상 요 점들에서 느끼는 프레셔는 사실은 모두 같아요. 이게 왜 이 정력학적 지식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상황과 연관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플루이드가 이렇게 나와서 갑자기 서든 익스펜전을 만나면 팍 퍼지면서 유속이 상당히 느려지게 됩니다. 대단히 느려지게 돼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유체가 에디 플로우처럼 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때 이 1번 위치 요 벽면 요 입구 앞에서 이제 프레셔는 사실상 이 모든 점에서의 프레셔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를 A2로 써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 놓고 재정리를 하면 어떻게 다시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때 매스레이트는 이렇게 되고, U2는 매스 컨저베이션에 의해서 이거 몇 번 했었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베르니케이션에 다시 넣고 전개를 하면 베르니케이션에 넣고 다시 정리를 하면 그 베르니케이션을 뭐 정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아이고, 로죠, 로. 아이고, 제가 왜 그러죠? 방금 요거 구했죠? 로, 유. 그래서 이제 P2-P1을 요걸 대입을 하면 되고, 그랬을 때 잘 보시면은 여기 U1에 대한 함수니까 여기 U2를 매스 컨저베이션에 의해서 앞서 구한 것처럼 U1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덕은 U1 스퀘어 A1 오버 A2 식이 조금 복잡하지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1-A1 over A2 요거를 요 파트를 이게 일종의 서든 익스펜션에서 파생이 되는 입구와 마지막 그 나가는 부분의 면적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상수는 아니고 변수 하나로 둬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요 K는 서든 익스펜션에서의 면적의 비율이에요. 그냥 요거에 따라서 로스톡이 정해지더라.
그러니까 K 변수로 그냥 쉽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1에 비해서 A2가 크면 클수록 요 K가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A2가 A1과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요 K라는 수가 적어지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맥시마가 A2가 A1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다면 사실은 K는 거의 1에 가깝고, 반대의 경우에는 K가 매우 작아지고, 그러니까 1에 가깝다는 거는 요 로스트웍이 제일 커진다는 뜻. 그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또 바라볼 수 있냐면, 결국은 사실 U1 스퀘어 오버 2는 결국은 처음에 들어오는 플루이드가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잖아요. 키네틱 에너지죠. 그러니까 사실 얘가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를 로스톡으로 다 전환이 될 수가 있죠. 프릭션이 상당히 크다면. 그러니까 로스트웍이라는 거는 사실은 키네틱 에너지, 로스트 워크는 에너지니까 사실 키네틱 에너지 갖고 있는 걸 전부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 그 전부는 바로 로스트웍의 어퍼 리밋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치. 그리고 그 최대치는 언제 달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A2가 A1보다 무한정 클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로스트웍으로. 서든 익스펜전일 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디퓨저처럼 이렇게 그레디언트하게 모양이, 그 채널의 모양이 이렇게 그레디언트하게 바뀌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A1과 A2가 만약에 같은 비율이다. 그럼 K는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가 로스트웍으로 잃어버리는 경우의 수가 없다기보다는 잃어버리는 에너지 양이 없다. 워크의 양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요 펀더멘탈 부분의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볼게 스타팅, 스타핑 플로우. 그래서 이게 그냥 밸브를 열고 닫고 해서 그 플루이딕 채널이 어떻게 그 플루이드가 진행될 수 있냐 없냐. 우리 이번 학기 강의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의 발전사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초규모의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의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게 됐다. 이게 사실은 스테판 케이크 연구실에서 2000년 초반에, 스테판 케이크 교수님 지금은 스탠포드에 계시지만 원래 칼텍에 계실 때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할 수 있음을 데모를 했는데, 그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게 된 주요 어떤 기술적 발전 중에 하나가 바로 퓨뉴마틱 밸브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의 어느 곳이든 원하는 위치에 이런 퓨뉴마틱 밸브를 위치시킬 수가 있고, 각각의 채널의 위치에서 인디비듀얼하게 채널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면서다. 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푸뉴매틱 밸브의 전형적인 구조적 특징이 이렇습니다. PDMS 폴리다이메틸 실록세인이라고 했고요. 이제 위에서 에어가 이제 지나다니게 되고, 밑에는 타겟 플루. 그래서 위에 이제 에어가 위에 에어를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이 PDMS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탁 수축을 하죠. 그래서 얘를 열고 닫고 하면은 이제 플루이드를 스타팅 시키고 스타핑을 시킬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리고 이거의 워킹 메커니즘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그 지식들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커버 가능해요. 베르느 이퀘이션부터 해가지고 프릭셔널 헤드로스, 레이놀즈 넘버, 오일러 넘버 다 배웠으니까 이것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컨트롤 레이어가 이제 우리가 밸브 역할을 하는 어떤 플루이드, 보통 이제
에어 플루이드 이렇게 다니게 하는데 얘의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렇게 탁 그 팽창을 해야 되겠죠. 예, 팽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얘는 당연하게도 뭐 우리 요거 요걸로 바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미 다 배웠습니다. 얘를 일반 어떤 플루이드 미케닉스에서 다루는 예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스타팅, 스탑핑 플로우를 보통 이제 플루이드 미케닉스에서 이런 모델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있고 이렇게 밸브 통에 물을 넣어 놓고 밸브를 둬서 밸브를 열고 닫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때 이제 뭐 플루이드를 이렇게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에서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밸브를 열고 닫고 할 때 플루이드가 스타트 모션이 이제 플루이드의 플로우가 스타팅 되고 스타핑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위치 여기가 있을 수 있고 여기 이제 입구 아니 출구 부분, 그 다음에 밸브 부분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는 2번과 3번의 바운더리만 중요합니다. 여기가 일종의 우리에게는 다뤄야 될 컨트롤 볼륨이 될 거고요. 여기 길이가 빅 L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채널 출구 나오는 그 출구에서부터 밸브 사이 거리. 그래서 얘를 가지고 베르누 이퀘이션을 적용을 해보면, 아이고, 밸런스가 아니라 between 2번 3번에서의 밸런스 어떻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베르누 이퀘이션을 써보면 뭐 P3 마이너스 P2 오버 로 이렇게 되죠. 가느다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지금 요거를 보는 거잖아요. 여기 컨트롤 볼륨을. 그러니까 사실 2번에서부터 3번까지 유체의 그 채널의 어떤 면적은 같죠. 그리고 요게 출구에서부터 밸브까지 거리도 비교적 짧은 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U2와 U3는 사실상 같다라고 봐도 되고, 그러면 얘는 날라가고, 요거는 우리가 이미 구했죠. 그래서 하겐 파저의 플로우 같은 경우에 얘는 얘랑 같더라.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됐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넣고 3번 위치에서의 속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스타팅 앤 스탑핑 플로우를 해석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스랑 모멘텀 각각의 텀에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트랜지언트 비헤비어로. 매스 2번과 3번에서의 매스를 보는 거예요. 인컴프레시블 플루이드라고 하면은 뭐 로우를 컨스턴트로 둘 수 있고, 통상 뭐 대부분 유체가 사실 그렇고요. 특히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에서 다루는 스테디 스테이트이고, 그래서 보면 매스를 보면 어큐뮬레이션 레이텀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0이고, 얘는 우리가 밸런스를 매스 레이시고 U2, U3는 같다 그랬죠. 로우는 인컴프레시브 플루이드이기 때문에 뭐 컨스턴트니까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모멘텀 봅시다. 한쪽 축으로만 고려하면 되니까 한쪽 컴포넌트만 고려를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어큐뮬레이션 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앞서 본 것처럼 인컴프레시브 플루이드를 가정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고요, 로우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텀 같은 경우에 모멘텀 플럭스, 면을 타고 들어가는 모멘텀 플럭스 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나머지 이제 면을 타고 나가는 속도 텀만 남는데 얘 이렇게 써주면 되죠. 왜? 벽면에서 매스 변화는 없으니까 A3랑 A2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유체가 벽을 뚫고 가는 게 아니니까. 벽면에서 매스 변화는 없다. 그러면은 0이 되죠. 그러니까 U3, U2 거의 갔다 오고 있으니까. 자, 이때 그러면은 포스 S방향으로의 포스 텀, 결국은 그러면은 프레셔 텀하고 shear 포스에 대한,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이제 오일러 넘버 다룰 때 우리가 언급을 했던 프레셔 포스, 예, 그리고 이제 그 비스코스 포스, 요 두 개를 고려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뭐 이거를 P2-P3, 이제 이걸 벡터로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방향이 서로 다르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죠? 여기 면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 비스코스 포스 텀, 비스코스 포스 텀은 파이에다가 dl, 얘가 파이프 면적이죠. 파이프 벽면의 면적. 방향도 같이 써줄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타우는 그 3, 2, 3로 나가는 관이 이렇게 있으면 타우는 즉 슬린더리컬 코디네이트 쓰면은 R 방향의 면에 작용하는 G 방향의 힘이죠. 벽면을 우리가 R은 빅 R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로스트 웍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프릭션 포스에다가 거리를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체가 가는 거리. 근데 프리션은 주로 어디서 와요? 비스코스 포스에서 오죠. 그러니까 얘가 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마찰에 의한 그 워크, 포스 곱하기 거리.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써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로스트 웍 퍼 유닛 매스였으니까 그래서 L 하나씩 날리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 페이지에서 얘는 뭐라고 배웠냐면, 뭐라고 정리했냐면,
요렇게 배웠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얘는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로스트웍은 하겐 파저의 플로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플러그 인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다 정리를 했어요. 지금 여기 모멘텀 X 컴포넌트의 모멘텀을 다룰 때 우리가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좌변을 요거 그렇고 요거의 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좌변은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좌변은 결국 요거만 남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볼륨의 모멘텀 뭐 이거 혹은 뭐 포스 밸런스, 좌변은 결국은 요것만 남는 거예요. 우변에 들어갈 포스에 대한 텀 모두 정리했죠. 이렇게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유체는 뭐 컴프레시브 하지 않으니까 로우 컨스턴트라서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채널의 디멘전이죠. 컨스턴트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로우 파이 오버 4 D 스퀘어 L, 그러면 U만 이렇게 남는 거죠. 속도만. 그러니까 유속의 변화, 시간에 따른 유속의 변화. 근데 시간에 따른 유속의 변화라는 얘기는 뭐예요? 엑셀레이션이죠. 예, 엑셀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앞에 로우가 있으니까 M이 있고, 이게 결국은 포스라는 뜻이고, 이 포스는 앞서서 우리가 구한 것처럼 프레셔 포스랑 비스코스 포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물리적 의미를 많이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프릭션이 만약에 없다. 예.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우리가 플루이드가 플로우하는 거리를 비교적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를 다룰 때 사실은 뭐 프릭션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속의 변화는 전부 어디서 유래한다는 거예요?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에서 유래한다는 뜻이에요.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에서 유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양변을 요걸로 나누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쓸게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즉 엑셀레이션은 이렇게 되죠. 혹은 앞으로 이제 프릭션 텀을 앞으로 빼서 텍스트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로 L P2 마이너스 P3 이게 왜 그러냐면 굳이 뭐 이렇게 따로 정리하는 이유가 이 특정 관계식하고 비슷한 폼을 갖기 때문인데 요 이퀘이션을 잠깐 보면 뭔가 익숙한 폼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 이제 스타팅 앤 스타핑 플로우 초반에 이제 우리 벌써 U3에 대해서 구했었죠. U3를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뭐로 구했었냐면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요게 U3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을 다시 쓰면 요거는 2F 오버 D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엑셀러레이션은 U3-U2의 함수라는 거인데 U3 스퀘어 마이너스 U2 U 스퀘어 그러면 특정 엑셀레이션이 있다고 치면 얘가 크면은 이 변화는 작다는 거죠. 왜? 키네틱 에너지가 로스톡으로 많이 가버렸으니까. F가 상대적으로 훨씬 작다면 요 변화량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레이션은 크다. 왜? 키네틱 에너지가 대부분 손실 없이 갔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특히 이제 퓨니마틱 밸브 같은 경우에 얘가 눌려지는 힘은 결국 여기서의 프레셔예요. 프레셔. 네, 그래서 얘가 특정 속도를 갖고 에어플로이가 오면 얘가 프레셔로 얼마나 전환이 되는지, 이거는 마치 또 피타 튜브랑도 연관이 돼요.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여기에 관련된 로스톡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펀더멘탈 파트를 다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플루이드의 거동, 모션에 대해서 모든 미케닉스, 이해에 필요한 모든 미케닉스는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부터 플루이드 미케닉스 시스템에 실제 적용한 예들에 대해서 볼 겁니다. 중요한 논문들 위주로 저희가 살펴볼 거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플루이드 미케닉스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